위탁 판매를 처음 할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이 판매가 안 된다는 거는 이 매출 증대 공식을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판매를 할 때 내 매출을 증대를 시키려면 이 공식은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초보자들, 처음에 위탁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매출이 거의 안 나오거나 한두 개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 공식을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위탁 판매 초보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매출을 증대시키려면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상품 자체에 대해서 점수를 높여야 됩니다. 이 상품 자체에 대한 점수를 높인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상품을 처음에 소싱할 때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뭐 검색량이라던가 상품 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시 이 검색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상품 그 자체에 대해서만 검색량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상품 수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 자체에 대해서 이 검색량을 확인하고 상품 수를 확인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여기서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 수의 경우에는 중복된 상품을 잘 캐치를 못한다는 거죠. 이 중복된 상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량 등록 혹은 그냥 등록을 통해서 설정한 상품들이 판매 플랫폼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상품 수의 경우에는 너무 많다고 해서 또 공급이 단순하게 많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그 내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 상품을 내가 팔고자 하는 플랫폼에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A라는 상품을 쿠팡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와 관련된 비슷한 이 A와 비슷한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형 회사 혹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고 얼마나 많이 상위 노출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A라는 제품을 파는 회사가 3개에서 5개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상품 수를 비교하지 않아도 공급이 그냥 보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10개가 넘어간다던가 이러면 크게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서 상품 수 이런 것들만 확인해서 공급이 얼마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직접 내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쿠팡에다가 검색을 해보고, 또 이런 식으로 공급을 좀 더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색량은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가 그냥 그 상품에 대한 부분만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과 관련된 A 뭐 다시 이런 식으로 이와 비슷한 연관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량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A라는 제품을 봐서 검색량을 파악했을 때 검색량이 별로 안 나오네 하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제품이 있다면 이 비슷한 A 키워드, A 다시 키워드나 A 다시 키워드, 이런 키워드들을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상품 자체의 점수를 높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비교적 판매 플랫폼에서 나오는 상품의 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품의 수가 적으면서 이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검색량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판매를 도와준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상품 수나 검색량을 보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플랫폼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노출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A라는 제품이 판매 플랫폼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대형 회사들이 파는 제품들은 당연히 가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제조를 하고 판매, 유통까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형 회사들도 물론 가격을 비교해야 되겠지만, 그냥 보통의 회사들이 파는 이 A와 비슷한 제품들과의 단위당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터무니없이 높이 잡아야 마진이 남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 정도 가격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겠죠. 물론 이거보다 100% 싸게 등록을 하는 것이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 가격에 대한 점수를 높게 쳐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이제 클릭률의 가장 중요한
썸네일이죠. 이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썸네일 다양한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이 썸네일의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1+1이라던가 혹은 인증 마크를 이렇게 붙인다던가 하는 식으로, 혹은 아니면 배경을 화려하게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눈에 띄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네이버부터 이제 쿠팡까지 이 썸네일을 가장 단순하게 제품만 딱 나와 있고 뒤에는 흰 배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점수를 높게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썸네일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대신 우리가 이제 상품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찾고 있을 때 내 제품으로 클릭할 수 있게 상품명을 잘 등록해 주는 것이 이젠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환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상세 페이지를 전개하는 방식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를 한번 어느 정도 참고를 해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100% 따라한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식으로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지를 기본적으로 이 아웃라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상세 페이지를 나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회사의 제품에서 한번 어떻게 전개시키는지를 눈여겨서 보고, 그리고 여기서 더 꿀팁이 있다면 나랑 비슷한 제품이 아니라 아예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하면 정말 좋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제품에서는 이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전환율을 높이는 공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내 제품, 내 카테고리와 비슷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리뷰입니다. 옛날에는 리뷰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그냥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품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대량 등록 같은 상품들이 너무 늘어나면서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질도 반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리뷰가 없고 그냥 상세 페이지만 어느 정도 다 있고 그렇게 있는 제품들은 거의 다 사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제품들은 거의 다 리뷰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 리뷰가 있는 제품을 삽니다. 만약에 내가 이 리뷰를 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지인을 이용해서 사거나 아니면 리뷰를 협찬 등을 이용해서 리뷰를 달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리뷰가 어느 정도 상품에 존재하는 것이 상품을 판매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광고입니다.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리뷰하고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이 광고 없이 그냥 상위 노출이라는 것을 시켜서 상품명이라던가 이 태그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냥 광고로 대부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광고가 없으면 판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광고를 해서 내 제품을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고 어떤 키워드의 제품을 노출시켜야 판매가 증가가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예전처럼 광고를 아무렇게나 넣어서 판매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광고비가 요즘에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형 회사들은 이 광고비를 소진시키는 데에 광고비를 아낌없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리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6가지를 살펴봤을 때 어떻게 공식을 대입해야 되냐면은 정말 간단하게 곱하기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소들을 곱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매출입니다. 그래서 1번 점수를 높이고 2번 점수를 높이고 3번 점수를 높이고 4번 점수를 높이고 5번 점수를 높이고 6번 점수를 높여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증가를 시켜서 하나씩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내 제품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 판매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이 한 요소가 아예 0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매가 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품 선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너무 전문적이고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라고 해도 상품이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런 상품이라면은 거의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상품 선택은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상세 페이지가 거의 0에 수렴한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다면은 상품 선택이 매우 좋고 뭐 썸네일이 좋고 광고가 좋고 리뷰가 좋고 아무리 다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상세 페이지가 0에 가깝다면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0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0을 가지고 있어서 매출이 안 나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 0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위탁 판매를 처음 할 때는 이 0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점차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려고 할 때는 이 내 점수를 하나하나씩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위탁 판매 초보자들이 매출이 너무 적거나 혹은 아예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공식을 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첫 번째부터 이 6가지의 공식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0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내 점수가 낮은지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골고루 점수를 조금씩 높여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